뇌출혈은 아무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 그대로 쓰러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치명적인 위험을 식탁 위 3가지 음식만으로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저는 30년 동안 뇌혈관 질환의 원인을 추적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수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병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한 숟가락, 한 잔의 음료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지더라고요. 한때 저도 믿지 않았어요. 약으로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아끼던 연구 동료 한 분이 아무 증상도 없이 연구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분의 식습관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 단 하나 아주 평범한 음식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만 드시면 안심하시는데요. 약은 증상을 조절할 뿐이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혈관 자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혈관벽이 약해지고 찌꺼기가 쌓이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연구 인생 30년의 결론을 드리려 합니다. 병원비 한 푼 안 들이고도 혈관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식탁 위 단 3가지 음식으로 뇌출혈의 위험을 극적으로 낮추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지럼이나 두통 혹은 피로가 잦은 분들 계신가요?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얼굴이 붓는 증상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신호들이 바로 혈관이 보내는 경고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절대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지금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나눠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몇 해 전 제 지인이었던 66세 김정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혈압이 약간 높았지만 약 덕분에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매일 산책도 하시고 몸 관리도 나름 잘하시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빠진 거예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하지만 그날 밤 혀가 꼬이는 느낌이 들더니 말이 잘 안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족분들이 빠르게 병원으로 모시고 가셨고 응급처치 덕분에 회복하셨어요. 정밀검사 결과 미세한 출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한 발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때 김정자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동안 음식엔 별로 신경 안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배만 부르면 됐다고요. 약만 잘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후회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그분은 그 이후 식습관을 조금 바꿨습니다. 크게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식탁에 블루베리 한 줌, 석류 반 개, 레몬즙 한 스푼을 매일 추가했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끼셨다고 해요. 그런데 3달 정도 지나니까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고 얼굴빛도 맑아지셨습니다. 병원에서 약 용량을 줄여도 된다는 말을 들으셨죠? 1년 뒤엔 거의 정상 수치를 유지하게 되셨어요.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그냥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평범한 음식으로도 혈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 일상 속에서 뇌출혈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짠 음식 좋아하시나요? 국물까지 다 드시는 편이신가요?
사실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위험이 바로 염분입니다. 염분이 많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이 생겨요. 처음엔 미세한 손상이지만 매일 쌓이면 결국 혈관이 약해집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하루 나트륨 섭취가 권장량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뇌혈관 손상 위험이 1.7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권장량이 얼마냐면 하루 2000mg 정도인데 우리는 보통 그 2배 이상 먹고 있어요. 김치 한 접시, 찌개 한 그릇만 먹어도 이미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영수님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분은 평소 김치 국물까지 다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짜게 먹는 게 몸에 배서 싱거운 음식은 도저히 못 드시겠다고 하셨죠? 혈압이 높아서 약을 드셨는데도 수치가 잘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국물을 절반만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 대신 저염나물로 바꾸셨어요. 처음 한 달은 힘들어 하셨대요. 입맛이 없고 음식이 재미없다고요. 하지만 2달째부터 혀가 적응하기 시작했고 석 달 만에 혈압 수치가 정상화됐습니다. 약도 점점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갑자기 완전히 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입맛이 확 떨어지면 식사 자체를 거르게 되고 그게 오히려 더 해로워요. 서서히 줄이면서 혀를 적응시켜야 합니다. 한 달에 10%씩만 줄여도 석 달이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혹시 짠 음식을 줄이려다 실패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야 성공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식사 시간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위장이 쉬지 못하고 소화 과정에서 생긴 가스가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쌓이면 혈관 염증을 일으켜요. 대한예방의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혈중 염증 수치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녁을 거르거나 야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위험해요. 밤에 먹으면 소화가 느려지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64세 윤정희님은 남편분이 늦게 들어오시는 바람에 저녁을 밤 10시나 11시에 드셨대요. 그러다 보니 아침엔 입맛이 없어서 거르고 점심도 대충 드시게 됐죠.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두통이 심해지고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검진 결과 혈중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저녁 7시로 고정하고 남편분은 따로 식사하시도록 했습니다. 아침과 점심도 일정한 시간에 드시니까 석 달 만에 두통이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하루 3끼를 비슷한 시간대에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드세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과식보다 불규칙이 더 해롭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조금 덜 먹더라도 시간만 지키면 혈관은 훨씬 편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루 식사 시간이 일정하신가요? 아니면 들쭉날쭉한가요? 세 번째는 고기 이야기입니다. 고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양이에요. 특히 붉은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면 포화지방이 혈관 내벽에 쌓입니다. 이게 혈관 탄력을 떨어뜨리고 혈류를 방해해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붉은 고기 섭취량이 많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출혈 위험이 2배나 높았습니다. 하루에 100g 이상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70세 박상호님은 평생 고기를 좋아하셨어요. 아침에도 고기볶음, 점심에도 고기, 저녁에도 삼겹살 이런 식이었죠. 건강검진에서 혈관 초음파를 찍었는데 내벽에 찌꺼기가 많이 보였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고기 양을 줄이라고 하셨대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고기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일주일 중 3일은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닭가슴살도 좋아요.
6개월 후 다시 초음파를 찍었더니 혈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고기 양만 절반으로 줄였을 뿐인데 말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기 자체보다 조리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튀기거나 굽는 대신 찌는 방식을 권해요. 기름을 적게 쓰고 채소와 함께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상추에 싸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고기를 얼마나 드시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네 번째는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세요. 혈관 건강은 음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움직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혈류가 느려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다리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하루 8시간 이상 앉는 생활이 담배 한 갑과 같은 위험도를 가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앉아 있는 게 흡연만큼 해롭다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혈관벽에 압력이 쌓이고 산소 공급도 줄어들어요. 69세 최은경님은 TV 보는 걸 좋아하셔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다리가 자주 저리고 발이 붓더래요. 병원에 가니까 혈액순환 장애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춰서 1분씩 제자리 걸음을 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귀찮아 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다리 저림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엔 발 붓는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단지 1시간마다 1분 움직였을 뿐인데 말이죠. 알람을 맞춰놓고 꼭 일어나세요. 화장실 가는 것도 좋고 창밖 보는 것도 좋아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팔다리 쭉 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리를 꼬는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해요. 다리 꼬면 혈관이 눌려서 혈류가 막힙니다. 여러분은 하루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신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검사를 미루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뇌혈관은 달라요. 미세출혈은 무증상 단계에서도 조용히 진행됩니다. 아무 느낌 없이 혈관이 약해지고 있을 수 있어요. 대한내혈관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MRI나 경동맥 초음파로 조기 이상을 발견한 경우 사망률이 8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조기 발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63세 오정환님은 별 증상이 없으셨는데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고 일부 막힌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본인은 깜짝 놀라셨죠? 전혀 몰랐다고요. 간단한 약물 치료와 식습관 개선으로 6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만약 그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검진을 받지 않았으면 계속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40세 이후엔 2년에 한 번 기본 혈압과 혈당 검사와 함께 뇌혈관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비용이 부담되시면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가능해요. 비용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조기 발견만 하면 대부분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뇌혈관 검진 받은 게 언제인가요? 2년이 넘었다면 이번 달에 꼭 예약하세요. 이렇게 위험 요소를 줄이는 방법을 아셨으니까 이제는 혈관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구체적인 생활 실천법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이제 위험 요소는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혈관을 지키려면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알기만 하면 뭐해요? 실천해야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몬 반 개를 껍질째 갈아서 물에 타 드세요. 레몬 껍질에 혈관 청소 성분이 아주 많아요. 팩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하루 종일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처음엔 맛이 시고 쓸 수 있어요. 그럴 땐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한 티스푼 정도 타서 드세요.
위가 약한 분들은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공복이 부담스러우면 물을 좀 더 많이 타서 희석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만난 67세 이명희님은 레몬즙을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드셨는데요. 혈압이 자연스럽게 10 이상 떨어졌다고 하세요. 얼굴 혈색도 좋아지고 피부도 맑아졌대요. 레몬 한 개면 이틀 치니까 비용도 별로 안 들어요.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저녁 식사 후에는 블루베리 한 줌을 후식으로 드세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데 블루베리가 그 탄력을 회복시켜줘요. 마트에서 냉동 블루베리 사도 괜찮아요. 영양 성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설탕이나 시럽은 절대 넣지 마세요. 그냥 생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고 아침 시리얼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꾸준히 석 달만 드셔보세요. 혈관 나이가 확 젊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오늘 저녁 식탁에 블루베리 올려보실까요? 석류즙도 정말 좋습니다. 석류는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씨앗까지 갈아야 효과가 큽니다. 시판 석류즙은 대부분 씨를 빼고 만들어서 효과가 반밖에 안 돼요. 직접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석류 반 개를 씨까지 믹서에 넣고 갈아서 물과 섞어 드세요. 레몬즙과 1:1로 섞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신맛과 단맛이 조화를 이뤄서 맛도 좋아요. 71세 조명숙님은 석류와 레몬을 함께 갈아서 매일 한 잔씩 드셨는데 4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졌다는 검사 결과를 받으셨어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요. 두 과일을 함께 섞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일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점심시간에는 햇볕을 꼭 쬐세요. 햇볕은 천연 비타민 D 공급원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혈관이 경직되어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 압력을 못 견디고 터지기 쉽습니다. 햇볕만 제대로 쬐어도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점심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세요. 얼굴과 팔에 햇볕이 닿도록 하면 돼요. 자외선 차단제는 최소 10분 후에 바르세요. 그래야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겨울에도 창문 너머 햇볕이 아니라 직접 밖에 나가야 해요. 유리는 자외선을 차단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추우면 따뜻하게 입고 잠깐이라도 나가세요. 오늘 점심엔 햇볕 좀 쬐셨나요? 그리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1시간마다 1분씩 움직이는 겁니다. TV 보시다가도 책 읽으시다가도 알람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세요. 제자리 걸음이라도 좋고 팔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혈액이 고이지 않고 계속 순환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앉아 있으면 다리 쪽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정체돼요. 그게 혈전을 만들고 결국 뇌로 올라갑니다. 단 1분만 움직여도 이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걷지 못할 상황이면 앉아서 발목만 돌려도 됩니다. 손목 돌리고 어깨 으쓱하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혈액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휴대폰 알람으로 루틴을 만들면 습관화하기 쉽습니다. 73세 서동철님은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꼭 움직이셨는데요. 3개월 만에 다리 부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혈압도 정상화됐어요. 약도 줄일 수 있게 됐고요.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하루 8잔, 약 2리터 정도 드셔야 해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은 필수예요.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서 혈액이 농축돼 있거든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세요. 1시간에 한 컵씩 나눠 마시면 부담 없어요. 커피나 녹차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카페인이 이뇨 작용을 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가요. 순수한 물로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65세 정미숙님은 물을 거의 안 드셨는데 하루 8잔으로 늘리니까 두통이 사라지고 피부도 촉촉해졌다고 해요. 혈압도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되더래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이렇게 식탁과 일상 루틴만 바꿔도 뇌혈관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약이 아니라 습관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보다 습관이 먼저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은 증상을 조절할 뿐이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진짜 중요한 건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기름기 많은 음식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름진 음식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염분과 불규칙한 생활이에요. 짜게 먹고 불규칙하게 먹으면 아무리 기름기를 피해도 소용없습니다. 올바른 관리법은 뭘까요? 혈관을 청소하는 음식을 더하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빼는 것보다 더하는 게 중요해요. 레몬, 블루베리, 석류 이 세 가지만 식탁에 추가하세요. 그리고 1시간마다 1분씩 움직이는 습관만 들이면 됩니다. 습관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세한 상처가 매일 쌓여요. 혈관벽이 약해지고 압력을 못 견디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터져요. 아무 증상도 없이 말이죠. 그게 뇌출혈입니다. 한번 터지면 돌이킬 수 없어요. 반신불수나 언어장애가 남을 수 있고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습관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다시 탄력을 되찾습니다. 생각보다 빨라요. 석 달만 제대로 관리하면 혈관 나이가 5년에서 10년까지 젊어질 수 있어요.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약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아무도 이런 걸 안 알려줬을까?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한 분이라도 더 알고 실천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 드릴게요. 내일 아침 레몬 1개를 껍질째 갈아서 물에 타 드세요. 그 한 잔이 혈관 청소의 시작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엔 저녁에 블루베리 한 줌 추가하고 점심 후 15분 햇볕 쬐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달이면 혈압 수치가 달라집니다. 석 달이면 완전히 새로운 몸 상태를 경험하실 거예요. 제 연구 동료분이 쓰러졌을 때 저는 무력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분이 만약 이런 습관을 알았더라면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하려면 지금 당장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야 해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하루 10분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부터 호흡법까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런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약속 하나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습관 하나를 바꿔보시겠습니까? 레몬즙을 시작하실 건가요? 블루베리를 추가하실 건가요? 아니면 1시간마다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실 건가요?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